반갑소. 굉장히 낯설구만. 반갑습니다. 반갑소. 사실 뭐 이렇게 둘만의 공간에 그죠? 뭔가 이렇게 있는 게 참 어색해. 색깔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항상 멤버들이 작업물을 들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 되게 좀 신기하더라고. 얘는 진짜 이런 걸 좀 잘 하는구나. 여기에서는 이런 게 나올 수가 그렇지. 있구나. 얘는 좀 이런 감성이구나. 이런 게 좀 있긴 해.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네 색깔을 좀 자주 보여줬으면 좋겠어. 너무 개인적으로도 부족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앞으로 저는 다양한 것들에 도전을 많이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보면은 너가 굉장히 곡 작업을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 좋죠.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겪은 일들을 쓰는 게 사실 편하기는 하거든. 근데 너처럼 이렇게 뭔가 이 가상 쪽으로 뭔가를 대입을 해보고 이런 게 사실 되게 어려운 거거든. 그죠, 어렵. 위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되게 힘든 건데 그죠. 너는 그걸 하는구나. 그게 편해요. 어. 그게 되게 편하고 난 그게 또 방향성도 되게 너무나 한계점 없이 다양하니까. 그냥 그죠. 터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뭐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뭐 이거 BPM 맞춰가지고 천재인데? 생각하는 너의 장점은 뭔 줄 알아? 뭔가요? 되게 단순하다. 그냥 들으면 편해. 그게 그것도- 되게 크다. 진짜 여러분 타고난 거야. 야, 자기야. 뭐 여튼 너의 그런 그 보컬적인 부분을 앞으로도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고. 곡 진짜 명곡인 것 같아. 유포리아는. 곡을 너무 잘 만나. 콘서트 때도 사실 매번 느꼈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하긴 했었거든. 아무래도 너무 또 좋아하는 동생이다 보니까 앞으로 너의 무궁무진한 작업물을 기대합니다. 굉장히. 뭐 사실 또 너 하면 보컬이고 또 보컬 하면 또 너고. 네,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너의 장점은 뭐인 것 같아? 너의 보컬적인 부분. 그러니까 일단 발성이나 이런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솔직히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의 그러니까 발성을 지켜가면서 나의 색깔을 잃어버리고 싶 너무 개인적으로도 부족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발성이나 이런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솔직히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쯤 되면은 뭐든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다양한 거 보여주고 그리고 나는 이제 이걸 태영이한테도 이야기했는데 내 봐야지 알아. 내가 뭐가 부족했고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 사실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해. 저는 이번에 스테이 내고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봐야 알고 뭔가 이 또 반응이란 것도 있는 거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걸 다 봐봐야지 내가 또 한 단계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네가 뭐라도 많은 걸 트라이 해보고 되게 다양한 거를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어. 예스! 고생했어! 그러니까 남준이 형도 트랙이 없는데 이렇게 멜로디 쓰는 맞아. 게 참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걔도 가끔 그런 적 있어. 근데 걔는 그렇게 하다가 아마도 자기가 트라이 해봤는데 잘 안 돼가지고 그렇게 안 하는 거일 거야. 왜냐면 트랙 진짜 어려운 거야. 그런 소품집 뭐 믹스테이프라던가 그런 방향성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제가 가수이기 이전에 어떤 가수의 팬도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많은 아티스트를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작업하고 이 사람은 또 저런 식으로 작업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나는 한 곳에 좀 많이 머물러 있거나 머물러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약간 색깔이 진영이랑 비슷한데 좀 직설적이고 뭐 단순하다기보다 이제 풀어내고 싶은 그런 뭔가 그림은 그려지는데 이게 내 안에 쌓여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구상은 되지만 표현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림을 못 그리는 것처럼 머릿속으로 너무 다양하게 있는데 이거를 내 손으로 못 그리는 것처럼 너무나 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작업해보고 싶은 것도 많지만 이제 데이터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죠. 저는 이제 약간 색깔이 진영이랑 비슷한데 좀 직설적이고 반갑네. 반가워요. 오늘 그쪽을 인터뷰하게 됐는데 오늘 좋은 대답 부탁해요. 어이 되게 영광이네. 태영이가 또 인터뷰를 해주니. 일단은 뭐 제가 살면서 네. 언제 한번 제이홉의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까? 아유 뭐 제가 오늘 한번 인터뷰어의 자세로 한번 네.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뭐 사실 언제 한번 태영 씨에게 인터뷰를 받아보겠습니까? 네. 저도 살면서 그런 일은 다시 한 번은 없을 거예요. 네,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네. 생각하면 되나요? 네. 일단은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일단은 지금만큼은 형이라고 안 하고 제이홉 씨라고 할게요. 네네. 뭐 편하게. 그리고 또 그 다음은 이제 네네. 아무래도 제이홉 씨 하면 네. 퍼포먼스잖아요. 제가 제이. 또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왔습니다. 제가 공부까지. 제이홉 씨 2011년 팬이거든요. 2011년이요? 2011년 팬이에요. 네. 많이 10년 전이네요. 지금 10년 정도 네. 됐는데 네. 되게 초창기 멤버예요. 초창기 예. 팬입니다. 그렇죠. 제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그 호흡스트릿도 다 보고 감사해요. 네. 그 영상 올린 것도 다 봤는데 열심히 제이홉 하면 퍼포먼스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네네. 1등 감사합니다. 퍼포먼스. 과찬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르게 또 성장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곡의 프로듀서로서 많이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지금 이 인터뷰어는 네. 판단이 부족해서 네. 프로듀서랑 같이 녹음합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저도 한번 열심히 네. 노력해서 혼자 녹음하고 혼자 판단해서 심지어 태영 씨가 저한테 가이드를 되게 많이 보내주잖아요. 본인이 직접 작사작곡하는 거를. 그거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부분이 시작인 거죠. 근데 그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너무 좋은 퀄리티로 이 녹음을 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많이 왜냐면- 트라이를 해보세요. 블루앤그레이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회색 콧불소라는 이야기를 좀 다뤘잖아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의미가 되게 경제적인 용어더라고요. 맞아요. 찾아보니까 뭐 사실 그 위험이 다가올 거를 알면서도 사실 되게 무심하게 간과하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위험을 뜻하는 그런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용어를 쓴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의 대면이 되는 거죠. 내가 하는 직업은 분명 사실 너무 위험 요소와 많은 부분들이 되게 다가오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위험을 어떻게 사실 알면서도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무섭지가 않고 그 상황을 대면해 보겠다라는 의미를 좀 많이 담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회색 콧불소라는 가사를 네. 보고 나서 네. 제가 저희 프로듀서 분들께 네. 한마디 했습니다. 네. 헐리 뻥 허리 뽕이 뭔가요? grandfather 거의 그냥 제가 진짜 감탄할 만한 거는 다 감탄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이 키워드도 사실 잘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무턱대고 그냥 되게 어울리네 해서 쓰면 되는 게 아니고 좀 공부를 많이 하고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아직 부족하긴 하죠. 저도 이제 회색 코뿔소에 대해서 이제 명칭 그 느낌 그의 이유를 몰랐는데 네. 그냥 단어적으로 봤을 때 그 문장이 너무 이뻐 보였거든요. 네네. 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지는 그렇죠. 몰랐었는데 또 블루앤그레이와 또 잘 어울리고 또 제가 슈가 형이 블루를 표현해줬다면 또 제가 그레이를 남준이와 표현했죠. 저는 이제 그레이를 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찾다 네. 보니까 회색 코뿔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적인 용어를 의미를 찾아보면서 그렇게 쓴 이제
많이 하고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아직 부족하긴 하죠. 저도 이제 회색 코뿔소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내 방을 여행하는 법, 네. 제이홉 씨 멜로디 중에서 네. We do 왜? 위도요? We do. 아, 네네네네. 저는 이 멜로디 인용이 아주 너무 좋았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뭐. 이 여기에서 헐리 뻥, 헐리 뻥은 뭐야? 헐리 뻥, grandfather. 거의 그냥 표현할 수 있는 건 다 표현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인터뷰를 맡아서 네. 제이홉 씨의 얼굴을 계속 보면서 제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왼쪽 얼굴에 뾰루지가 나가지고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걸 떠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춤으로 어떻게 보면 음악을 접한 건데 사실 음악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숙한 점이 많고 부족한 점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숙연해지고 음악 이야기만 나오면은 뭔가 되게 겸손해지더라고요. 손해진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호비 씨 실력만 돼도 저는 자만하고 아, 그래서 저는 어깨 피면서 걸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우씨. 저희가 또 이렇게 자리 내가지고 두 명이서 얘기하는 게 또 오랜만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편하게 반말로 진행하시죠. 알겠다, 진아. 아, 저한테 한 얘기였어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아, 그렇죠.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편하게 반말로 진행하자, 진아. 뭐 이런 뜻이었다. 뭐 BL1 PM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또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자작곡을 하나 이렇게 뭐 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병 작업할 때 병에 또 브릿지도 쓰시고 하셨으니까 크리스마스 러브 만들 때 이 방식이 조금 달랐을 텐데 혹시 당신만의 이 곡 작업 방식이 있는지. 아, 결국 길게 와서. 앞서도 작업 깔아야 좀 방식. 있어 아, 보이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굳이 찾아내자면은 뭐 예를 들면 슈가가 뭐 지미 씨를 안 통하고 바로 A&R 팀에 그걸 넘겼다던가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조금 번거롭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이게 A&R 팀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구나 느꼈던 게 이 의견을 다 모아서 정리를 해서 보내고 다시 그 의견을 받아서 또 정리해서 보내고 일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번거롭다 정도였지 뭐 어려운 건 없었어요. 달라할 때 좀 안 주는 거 정도? 그게 고생이었군요. 네, 뭐 그 정도? 굳이 꼽자면은 되겠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음. 그래서 감사하게도 또 제 목소리가 네, 들어갔죠. 좋네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뭐 화제가 됐는지 모르지만 특히 그 부분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화제가 됐다는 그 부분이. 아, 거기가 어딘데요? 본인도 힘들어하셨잖아요. 아, 저는 이 부분은 안 힘들었어요. 저는 저는 이 부분이 그 반대였어요. 저는 낮은 음이 안 돼가지고 너무 낮아서 힘들었어요. 그랬죠. 높은 것도 너무 높고 낮은 것도 너무 낮고 이래가지고 힘들었는데 니랑 태영이 때문이에요. 근데 곡이 너무 좋으니까 뭐 그런 할 말 없네요. 저는 블루앤그레이는 키 변화가 없었습니다. 블루앤그레이 안 높았어요? 안 낮았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태영이가 만들어준 블루앤그레이에 높은 데가 있나? 그 형 파트 다음에 있어요. 추운 겨울 거리를 걸을 때 느낀 발라진 심장의 옵소리 지금도 느끼고 내 괜찮다고 하지마 여기? 에이 딴 노래에 비하면 뭐. 호흡을 많이 넣어야 돼가지고 애절해야 됐단 말이에요. 예.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들어봤죠. 무대도 있는데. 사실 이번 그 음반이 이번 앨범이 조금 저희 평소 하던 그 노래들에 비해 좀 전체적으로 낮은 노래이긴 했어요. 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키 좀 그만 올리고요. 저 그래도 뭐 저도 뭐 이렇게 각자 사람마다 뭐 이런 게 한 소절은 흔하잖아요. 두 소절 불러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제 노래 부르기는 좀 민망한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2절 사비가 2절 벌스가 이렇게 시작해요. 조금 민망해가지고 네. 약간 동심으로 돌아가고 해보세요. 싶었어요.
힘껏 뛰어보기도 해 저기 어린아이처럼 뭐 이런 노래인데 네. 네, 조금 민망했어요. 밝은 노래, 신나는 노래 이런 거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뭐 그 제가 정말 해보고 싶은 스타일이 문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진짜 좋아했죠 저도. 그런 스타일 한번 지금도 해봤으면. 저는 그 이어폰 끼고 혼자 듣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영광입니다. 아 그런 거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러브 제작기 좀 더 이야기해 주세요. 나오지 못할 뻔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멜로디는 만들어 놨는데 가사 정리가 안 돼서. 네, 어떤 방식으로 이제 다가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5일 전에 그때 포기하고 있었어요. 이게 남준이 형한테 도와달라고 하기도 멤버들한테 도와달라고 하기에 좀 너무 다들 지치고 지쳐 바빴지. 있었고 그치. 바쁘고 힘들어했고 또 아픈 멤버들도 있었고 이러니까 아 그냥 그때 포기하고 있었어요. 이게 남준이 형한테 도와달라고 하기도 멤버들한테 도와달라고 하기에 아 그냥 집에서 좀 더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딱 남준이 형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때 1절 가사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네. 보고 아 형이 이 바쁜 와중에 해주셨는데 아,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다음날 스케줄인데 새벽까지 한 4시까지 안 자고 9시부터 해서 계속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비랑 브릿지랑 그리고 2절이랑 다 가사를 쓰고 형이랑 좀 더 의논을 하고 1절 가사도 같이 좀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빠르게 이틀 만에 녹음하고 끝냈어요. 첫날 녹음 싹 다 하고 두 번째 날 수정하고 끝.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때 1절 가사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네. 보고 아 형이 이 바쁜 와중에 해주셨는데 아,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다음날 스케줄인데 새벽까지 한 4시까지 안 자고 9시부터 해서 계속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비랑 브릿지랑 그리고 2절이랑 다 가사를 쓰고 형이랑 좀 더 의논을 하고 1절 가사도 같이 좀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빠르게 이틀 만에 녹음하고 끝냈어요. 첫날 녹음 싹 다 하고 두 번째 날 수정하고 끝. 지금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저는 뭐 이번에 그 어비스 쓰면서 녹음 한 이틀, 3일 하고 뭐 믹스랑 마스터 하는데 뭐 한 일주일 정도 걸렸거든요. 이런 노래인데 네. 네, 조금 민망했어요. 아니 그 좀 밝고 그 저는 좋았어요. 저는 크리스마스에 그 어두운 캐롤보다 그 BC도 냈잖아요. BC는 살짝 이 다운돼 있는 분위기에 그쵸, 그 약간 캐롤 같은 느낌이고 지민 씨는 밝은 느낌의 캐롤 같은 느낌이었는데 저는 밝은 느낌의 캐롤을 조금 더 좋아해가지고 BC 알고 노래가 있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엄청 좋았죠. 아, 엄청 좋아요. 나오기 근데 전부터 같이 듣고 제 개인적인 네. 취향은 좀 더 이렇게 밝은 쪽이라 둘 다 좋았지만 뭐 밝아서 좋았어요. 여러 가지 시도를 되게 많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기 태영이가 얘기한 거 뭐였죠? 그 태영이가 블루앤그레이의 장르가 뭐였죠? 아 레트로 팝 레트로 디스코, 팝 디스코 발라드였나요? 발라드 댄싱 버전이었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좋네요. 네. 자 마무리. MC가 약간 아쉽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너가 이 주위를 둘러보면 알겠지만 진짜 나만한 MC가 없어. 아 그래요? 전국 MC 다 이렇게 전국에 MC 봐가지고 하고 왔거든. 근데 밑에 호병인데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지? MC의 전문인데. 알았어요. 마무리해줘요.
그래? 정국 MC다 이렇게 정국이가 MC 봐가지고 하고 왔거든. 근데 밑에 호병인데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지. MC의 전문인데. 알았어요. 마무리해줘요. Oh, what are you doing now? 특히 곡을 써야겠다 해서 쓰는 경우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진짜 너무 심심하면 할 게 이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최고의 놀이다. 진짜 할 게 너무 없으니까 이제 곡을 쓰는 건데 어이가 진짜 없네. 진짜 전 그렇진 않거든요. 진짜 뭔가 아니, 어쨌든 작업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오면 네.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이렇게 집에 작업실이나 있으면 정말 할 게 없단 말이지. 맨날 그렇다고 거기서 논팽이처럼 게임만 하고 있을 수도 그렇지. 없는 거고.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뭐예요? 곡을 이것만큼은 진짜 제일 중요하다. 저 같은 경우는 키워드, 저는 항상 키워드거든요. 뭐 잠시면 잠시 뭐 이런 거. 나는 그냥 일단은 비트를 먼저 만드니까 삘인가 역시? 별 생각 없이 비트 만들고 일단 멜로디 쓰고 그리고 뭐 가사 작사하고, 있으면 있고 이렇게. 오케이,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 저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튀고 저기 튀고. 자, 아무튼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지금 이렇게 가사를 쓰면 되겠다 하는 게 딱딱딱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다른 곡들 가사를 못 넣었죠. 안 써주더라고. 너무 막 썼나 내가? 블루앤그레이 그래도 형은 반영이 되셨잖아요. 블루 저 같은 앤 그레이. 경우는 사실 반영이 안 돼요. 왜? 물론 제가 태영이의 그 방향성을 잘못 이해했어요. 플레인그레이는 그렇죠. 오케이, 그럼 형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그러면 사실은 그냥 그때그때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네. 일단은 비트 확신 같은 거. 무조건 비트 되게 빨리빨리 나왔었어가지고 작업할 때 되게 편했어. 되게. 그럼 이제 사실 블루앤그레이 같은 경우에 작사에 좀 어느 정도 이제 감택을 받으셨잖아요. 태영 씨한테. 이건 내가 생각해도 좀 약간 좀 나쁘지 않다. 야, 원래는 진짜 약간 좀 딥했었어가지고 난 그랬나? 차라리 태영이가 좀 잘 걸러준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너무 태영이 거랑 합쳐가지고. 내가 너무 좀 딥하게 했어. 마음을 주는 거 하면 뭐예요? 난 사람들은 다 행복한가 봐. 사람들은 다 행복한가 봐. 이거구나. 왜요? 이제 무슨 그게 약간 이유가요? 좀 관통하는 이제 나 쓸 때도 이게 그래도 이 곡 안에서 뭔가 좀 관통하는 말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 사람들은 다 행복한가 봐. 원래 막 그 뒤 앞뒤 가사가 조금 더 되게 우울한 느낌이었는데 그게 좀 많이 덜어내줘가지고. 그러면 그 가사는 어떤 느낌을 상상하면서 쓴 거예요? 우리도 한참 그때 뭐 공연들이 다 취소가 되고 원래 B 앨범이 나올 앨범이 아니었는데 아니었죠. 나오게 되고 네. 뭐 다이너마이트 나오게 되고. 다이너마이트도 아니었죠. 실질적으로 우리 모두가 좀 많이 우울해하고 좀 힘들어할 때 했던 거다 보니까 비단 이게 나만 지금 느끼는 감정이 아니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대외적으로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모두가 다들 좀 힘들고 이게 아픈 시기인데 이제 그냥 단면적으로 봤을 때는 다들 행복해 보인다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다 행복한가 봐라는 말이 되게 왜 기억에 남는 가사예요? 그리고 다들 행복하지 않은 걸 아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그렇게 거니까. 생각하죠. 인간은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블루앤그레이 쓸 때는 그때 좀 그런 관련해서 좀 곡들을 몇 개 써놨어가지고 잘 그 당시에 가라앉아 있는 그런 좀 느낌들. 이렇게 조합들을 좀 해가지고 좀 썼었어. 블루앤그레이 블루앤그레이 열심히 받아서 썼는데 내거 아니 형거 썼어요. 내가 썼어. 블루앤그레이 그래도 형은 반영이 되셨잖아요. 저 같은 블루앤그레이. 경우는 사실 반영이 안 돼요. 왜? 물론 제가 태영이의 그 방향성을 잘못 이해했어요. 블루앤그레이는 그렇죠. 오케이, 그럼 형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그러면 사실은 그럼 이제 사실 블루앤그레이 같은 경우에 작사에 좀 어느 정도 이제 감택을 받으셨잖아요. 태영 씨한테.
이건 내가 생각해도 좀 약간 좀 나쁘지 않다. 없다는 점. 그렇지. 네. 저작권 나한테 있으니까. 아쉽지만 한 1, 2년만 우리 기다려 봅시다. 이거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 사실 저도 못 들어봤어요. 들어본 사람 있나 멤버가? 지민이 들어봐. 지민이 하나? 그리고 태영인가 들어봐. 뭐래요 지민이는? 지민이는 이게 될 줄 알았대. 이거 될 줄 알았대. 그래서 나 좀 기대했지. 이거 좋은데 이러면서. 계획대로 되는 게 별로? 지민이 들어봐. 지민이 하나? 그리고 태영인가 들어봐. 뭐래요 지민이는? 지민이 들어봐. 지민이 하나? 그리고 태영인가 들어봐. 뭐래요 지민이는? 이거 좋은데 이러면서. 계획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때 그거를 우리 숲 찍으면서 내가 썼던 기억이 있는데 인도 숲. 그때 그 형 거기에서 트레일러에서? 그때 작업했던. 그때 작업을 했어요? 내가 그거 한 3곡 써서 갔어. 3곡. 진짜 레전드다. 난 그때 뭐 했냐? 다 그림 그리고 다. 쌀데기 없이 그 탁구 나오고 뭐 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 진짜 할 게 없으니까 하는 아니 거지. 나는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한테 참 특이해요. 형은 참 특이한 사람인 것 같아. 할 게 없어. 그렇죠. 누구세요? 악수 한번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풀렸네요. 따뜻하네요. 네. 어떻게 지냈어요? 인터뷰인가요? 오늘 이렇게 진 씨의 인터뷰를 맡게 된 먼 길을 달려온 BTS 정국이라고 합니다. 귀찮게 하지 마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예. 뭐 요즘 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야 같이 일하고 있잖아요. 뭐 비슷한 것도 찍고 촬영도 하고 그다음에 뭐 녹음도 하고 또 뭐 정국이랑 놀기도 하고 또 또 뭐 잠도 자고 게임도 하고 한 잔도 하고 아무튼 반갑습니다. 또 진 씨랑 이렇게 또 오랜만에 또 이제 한국 안에 둘이 있는 건 또 오랜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제가 오늘 약간 음악에 관련된 이번에는 어쨌든 블루 앤 그레이는 그 비가 이렇게 만든 곡이다 보니까 비에 가장 편한 음역대에 맞춰진 노래다 보니까 그죠. 곡이 너무너무 낮아가지고 그래도 진 씨가 팀 내에서는 그래도 음역대가 굉장히 높은 아유 무슨 소리 다 요새 거기서 거기죠. 아니에요. 진 씨 상당히 높습니다. 아유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박수 한 번씩.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진 씨가 팀 내에서는 그래도 음역대가 굉장히 높은 아유 무슨 소리 다 요새 거기서 거기죠. 아니에요. 진 씨 상당히 높습니다. 아유, 그때 BTS 곡 중에 네. 가장 음역대 잘 맞았던 곡. 뭐 이게 너무너무 애매한 게 이거는 딱 내 곡이었다. 여보 개인곡 아니 그 형의 개인곡 개인곡 제외하고 이게 너무 애매한 게 그 내 곡이었다. 여보 개인곡 아니 그 형의 개인곡 개인곡 제외하고 내 곡이었다. 여보 개인곡 아니 그 형의 개인곡 개인곡 제외하고 내 곡이었다.
여보 개인곡 아니 내 곡이었다. 여보 개인곡 아니. 아니 그 형의 개인곡 개인곡 말고. 제외하고. 자 그리고 저희 이제 B앨범 네. 제 자작곡이죠. 네. 스테이. 네. 아 스테이에 굉장히 많은 참여를 해줬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가사 작업을 또 해줬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미세하게 하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범주 형님이랑 같이 했던 그 작업물. 네네네. 이 두 곡에 뭔가 어떤 감정이나 무드를 담고 싶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스테이 가사는 그 남친보다 내가 먼저 쓰기 시작했는데 몰랐지? 몰랐지. 방향성을 내가 잡긴 했어. 아. 그 뭐였지? 그 처음에 내가 가사를 그 뭐냐 사비 부분은 안 쓰고 벌스 부분, 도입 부분을 뭐 꿈이었을까 여긴 뭐 방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썼는데 남준이가 그거 좋은 것 같다고 해가지고 그 디벨롭 시켜가지고 지금의 가사가 나오게 된 거거든. 근데 몰랐네요. 그 새로운 사실. 상황이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다가 뭐 이렇게 나는 뭐 지금 여태까지 꿈을 꾼 것 같다 이렇게 눈 뜨면 다시 이렇게 아미들 있는 곳에 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곳에 있었던 것 같은데 나는 알고 보니까 지금 방이었 그 잠자고 난 꿈을 꾸고 있었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가사를 썼었는데 이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방향성이 그렇게 잡히게 된 거지. 스테이 가사는 그 남친보다 내가 먼저 쓰기 시작했는데 몰랐지? 몰랐지. 그 디벨롭 시켜가지고 지금의 가사가 나오게 된 거거든. 근데 몰랐네요. 그 새로운 제 자작곡이죠. 네. 스테이. 네. 몰랐지? 몰랐지. 나오게 된 거거든. 근데 몰랐네요. 그 초반에는 준이 형의 그런 거는 뭔가 이제 뭐 회사 약간 방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약간 진영의 그런 본 어떤 진영이 하고 싶은 것들을 약간 가둬놓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초반에는 그냥 진영이 그냥 지금 진영한테 제일 가까운 것들을 보여주고 하기 시작하면서 좀 자연스러워 보여가지고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좀 자연스러운 게 뭘 해도 근데 지금 진영의 모습들이 어쨌든 속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나한테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되게 편안고 멋있는 형이어서 어떻게 보면 말이 좀 없었잖아요, 진영이 초반에는. 회사의 컨셉 덕분이요. 네,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다가 지금 오히려 진영이 되게 편하고 전 좋아요. 네. 어떤 것 같습니까, 형님? 맞습니다. 그 불타오르는 이후로 제가 이렇게 좀 바뀌고 나서 행복하게 삶을 재시작하게 됐죠. 뭔가 이제 뭐 회사 약간 방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약간 진영의 그런 본 어떤 진영이 하고 싶은 것들을 약간 가둬놓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초반에는 어떻게 보면 말이 좀 없었잖아요, 진영이 초반에는. 회사의 컨셉 덕분이요. 네,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다가
그러면 스테이란 곡은 한 번에 나온 거야? 스테이는 이제 트랙이 먼저 있었던 경우고 어. 거기서 그냥 하루 만에 그냥 오, 하루 만에. 따따따따따. 근데 이제 많이 정리가 됐죠. 이제 남준이랑 랩도 들어오고 곡 길이부터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붙다 보니까 이제 정리가 깔끔하게 된 거죠. 원래 이제 제가 쓴 멜로디 랩도 있었는데 사실 나중에 한번 공개해. 그 부분을 뭔가 단체곡을 한다면 남준이 형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여튼 참 스테이란 곡은 진짜 잘 나온 것 같아. 또 되게 뭔가 또 우연찮게 또 원래 있던 곡에서 바뀌어가지고 너 곡으로 또 선택이 된 거니까. 그죠, 맞아요. 그게 또 운명적인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막 진영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저랑 성격이 되게 반대여서 진짜 이 형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지? 뭐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이런 유형의 사람을 처음 봐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수용을 못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게 되고 오히려 되게 진영이랑 굉장히 편해졌는데 그다음부터는. 되게 좋은 친구고 이제 하나밖에 없는 진짜 정말 베스트 프렌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싸웠죠. 이제 많이 틀리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예민한 거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다가가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얘가 이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얘가 그런 불안감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게 너무 애매한 게 나한테 음역대가 딱 맞은 곡이 없어가지고 이때까지 이때까지 여태까지 그런 그런 거 없었다. 왜냐면 사실 지금 뭐랄까 이 팀에서 내 음역대가 사실 애매해. 아니죠. 지민이가 엄청 높고 비가 이렇게 낮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 씨가 애매하지. 그나마 좀 편하고 이 정도면 괜찮지. 장현 씨뭐 한 소절. 공평한 시청 네 모든 걸 다 가르쳐요.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번에 한 게 이제 뭐 멜로디랑 이런 것들은 이제 형의 개인적인 공간에서 썼을 거 아니에요? 아, 그치. 그때 이제 형은 뭐 작업해 놓고 혼자 막 지우거나 야, 막 혹시 너도 그런 타입? 바로 지우지 않아요? 바로 마음에 안 들면 지우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지우지. 그죠. 근데 애들이 하지 말라 하더라고 그거. 기록에 안 남도록 싹 정리해버렸잖아요. 내가 왜 이런 거를 해놨지 이러면서 다 지워버리는 그런 타입이지. 약간 완벽주의의 성향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완벽주의라기보다는 사실 부끄러운 거지. 이걸 혹시 내가 이딴 멜로디를 썼다는 게 혹시 누군가가 들었을 때? 이거 많이 부끄러울 것 같은 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완벽주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가나? 저도 약간 그런 성격이라. 오케이. 네, 저는 이제 약간 색깔이 진영이랑 비슷한데 좀 직설적이고 완벽주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가나? 저도 약간 그런 성격이라. 정리가 되면 녹음하기 전까지 어떤 방식으로 개인적으로 뭐 연습하는지 뭐 준비하는 편인가요? 나는 우리 보컬룸이 회사에 있잖아. 우리 VF하고 이런데 그죠. 거기에 이렇게 컴퓨터가 이렇게 있는데 뭐 사실 요새 층간 소음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뭐 어쨌든 크게 부르고 이러면 좀 민폐잖아. 숙소에서든 그죠. 뭐 거기서 우리 보컬룸에다가 우리 가이드 다운받아 놓은 다음에 내 앞에 또 녹음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익힐 때 멜로디가 먼저 외워지냐 아니면 가사가 먼저 외워지냐? 둘 다 안 헤어져요. 너는 천재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건 천재 아니에요. 이 녹음하면서 내가 그냥 부를 때랑 이게 녹음하면서 들으면서 모니터링하면서 외워지는 게 또 다르잖아. 근데 저도 보통 그래요. 부르면서 외워지는 게 녹음하면서 외워지는 게 빠르기 때문에. 그죠. 맞아. 녹음하면서 되게 머릿속에 팍 잘 들어오죠. 난 가사는 죽어도 안 헤어져요. 씨의 개인 신곡 그거. 어비스. 그거는 사실 제가 많이 우울할 때. 우울했었나요? 우울했었죠. 악산 맛이. 있잖아요. 제가 몇 달 전에 막 되게 막 맨날 무기력하고 뭐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다고 했을 때 그때쯤에 쓴 노래였는데
사실 이거는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노래를 그 작업을 할 때 막 진짜 작업하기도 힘들고 이런데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멜로디 흥얼거려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뭐 요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이래서 뭐 다시 집 가가지고 수정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가사도 쓰면 뭐 거기서 이런 것도 추가해보면 어떨까 이러고 가사도 거기서 남준이가 또 도와줬어. 역시 나는 남준이죠, 남준. 나는 이렇게 내가 쓴 게 있었고 뭔가 새로운 방향이 안 나와서 그냥 남준이한테 그냥 새로운 거 그냥 다 처음부터 이미 쓴 거 있는데 새로운 거 처음부터 한번 끝까지 써봐 줄 수 있냐 그래서 했는데 괜찮은 게 많더라고. 그래서 그 후렴 부분은 거의 통으로 남준이가 써준 게 들어가게 됐고 벌스를 이렇게 그래도 어쨌든 정리하게 됐지. 가사의 본질적인 어떤 내용은 진 씨의 이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그렇죠. 우울함과 어두운 내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뭐 나는 저 밑바닥에서 나올 수 있을지, 뭐 그런 거 생각하면서. 괜찮습니다. 나와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가사를 막 감성적이고 좀 시적으로 못 쓰는 이유가 되게 사람이 단순하고 직설적이니까 좀 제가 다 경험했던 일들 위주로 그런 거에서 이렇게 좀 쓰는 타입이죠. 저랑 비슷한 걸요. 단순 그 자체. 단순 그 자체. 앞으로 우리 네. 많은 경험을 해봅시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약간 색깔이 진이 형이랑 비슷한데 좀 직설적이고 맥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가나? 저도 약간 그런 성격이. 진 씨가 말하는 네. 김석진의 보컬을 한마디로 표현을 해본다면? 제가 제 보컬이요? 이것도 사실 뭐 생각해본 적은 있을 거 아니에요? 없죠. 없다고요? 좀 단순 단순. 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저는 뭐 제가 막 사실 스킬적인 게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목소리에 막 감성이 막 철철 묻어 넘치는 막 그런 타입도 아니고 뭐 파워 보컬도 아니지만 시키는 대로는 열심히 합니다. 저는 이제 형의 보컬을 들었을 때 딱 생각나는 단어는 소년 같아요. 소년. 소년이요. 청년? 청년. 나이 좀 먹었군요. 청년. 오케이. 청년이 청년 나쁘지 않. 뭐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이 단순도 뭐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단순하게 보면은 지금 딱 저를 나타내는 목소리잖아요. 꾸밈 없고 거짓 없는. 그죠. 그래가지고 저는 뭐 단순이라고 생각하지만 뭐 이 단순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씨는 막 그런 타입도 아니고 뭐 파워 보컬도 아니지만 또 아니고 뭐 파워 보컬도 아니. 네, 형의 보컬을 들었을 때 딱 생각나는 단어는 소년 같아요. 소년. 소년이요. 청년? 청년. 나이 좀 먹었군요. 청년. 오케이. 제가 막 목소리도 긁어보고 막 여러 가지 막 시도를 해봤는데 형 그냥 이 사람은 타고난 게 있긴 하더라고요. 진 씨. 네. 진 씨도 타고났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타고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거기에 대해 불만은 없는데 각자 자기의 장점과 단점들이 있을 테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앞으로 이 스타일은 내가 진짜 꼭 해보고 싶다. 어떤 장르? 이게 애매한 게 저는 초반에 발라드 같은 그런 느린 템포에 닮았죠, 형이. 감정을 전달하는 곡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미 어웨이크의 비판이로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신나는 곡을 해보고 싶었는데 문으로 문 신나죠. 문으로 해결했고 그렇다고 막 댄스를 이렇게 막 혼자서 해보고 싶지는 않고 EDM 됐잖아요. 스테이로 EDM도 해보고. 그것도 신나. 근데 그건 내가 써본 게 아니니까. 아. 내가 써본 게 아니니까. 이번에 그럼 랩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사실 그쪽도 이렇게 욕심을 한번 가져보긴 했어요. 근데 욕심을 한번 가져보긴 했는데 이 녹음한 걸 들어보니까 야 이건 도저히 안 돼. 이거는 낼 수가 없겠다 이래가지고. 그래도 네버마인드 아주 잘했잖아요. 이것도 사실 단순 꾸밈 없는 애 가깝죠. 정말 이 발음 정확히 그대로 다 꽂히는 그런 타입이라. 그래도 오늘 진 씨 인터뷰를 하면서 진 씨가 어떤 스타일인지 명확하게 알겠네요. 박수 한번. 그래서 뭘 하고 싶은지 마무리 안 지었는데.
자, 그래서 하고 싶은 건 하고 싶은 거는 좀 이렇게 그 간질간질하고 아련한 느낌의 그런 곡 있잖아요. 약간 저희 단체곡으로 친다면 이제 버터플라이? 그런 맞죠, 그쵸. 그런 느낌. 뭐 그런 느낌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한 달 전부터 구상하고 있었는데 스케줄이 많네요. 아직 진행된 거 없는데 진행된 거 없어요. 구상만 했어요. 아, 오케이. 그 봄날 버터플라이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뭐 내용은 이제부터 정해야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 진씨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 즐거웠어요. 이 진씨의 행복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BTS의 전국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 고생했어요. 네, 들어가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작이 산뜻하네요. 아, 그러게요. 아, 또 이렇게 또 RMC랑 이렇게 인터뷰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네. 되게 잘 지내셨어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약간 저는 저만의 또 스타일이 있기 아, 때문에. 오케이. 정이 안 되긴 하는데 네. 제가 뭐 이제 뭐 아시다시피 사실 어제도 뵙고 이제 그제도 뵌 걸 봤을 때 네. 이제 굉장히 이제 잘 지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 또 행보가 좋으신데. 네, 네. 그쵸. 바로 인터뷰. 오케이, 시작하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아, 이 멤버가 인터뷰해 주는 거 이거 사상 최초 아닌가? 아, 또 제가 이렇게 이어가는 것도 처음인데. 네. 네, 좀 미숙하지만 잘 부탁드리고요. 잘 하셨어요? 어떻게 전타할 거는? 사실 잘 이제 처리했어요? 워낙 좀 진행이 좀 미숙하더라고요. 누구였어요? 있어요. 좀 만내라고. 아, 정국이. 만내. 아, 석진이. 사실 이제 뭐 애석하긴 하네요, 좀. 네, 해석하긴 하죠. 하셨어요? 어떻게 전타할 거는? 사실 잘 이제 처리했어요? 워낙 좀 진행이 좀 미숙하더라고요. 누구였어요? 있어요. 좀 만내라고. 아, 정국이. 만내. 아, 정국이. 만내. 아, 석진이. 사실 이제 뭐 애석하긴 하네요, 좀. 네, 해석하긴 하죠. 이제 그때 같은 경우 이제 약간 절벽 끝에서 이제 약간 뭐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약간 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무언가? 그러니까 뭐 다이너마이트 나오고 뭐 잘 되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거고 그건 활동이니까. 근데 이제 B를 작업할 때는 약간 뭔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느낌. 그리고 참 뭐라 해야 되나. 그때 참 그러니까 할 말은 참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마법처럼 연금술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그쵸. 이거 아름답게 만들든 뭔가 긍정적으로 만들든 어떻게 변화를 좀 줘야 되는데 야, 이거를 어떡하지? 약간 좀 그런 이제 고민이 참 많았었죠.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텔레파시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제일 먼저 냈었잖아요. 사실 그랬었죠, 그때. 사실 그게 저는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하면서. 언젠가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텔레파시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신선한 주제는 아닌데 되게 신선했는데. 약간, 그랬나? 네. 근데 이제 뭐 보면 종종 그런 그 소재가 가끔 등장할 때 있잖아요, 영화라든지 만화에. 근데 이제 그렇지만 약간 뭔가 그 와중에도 이제 텔레파시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제일 먼저 냈었잖아요. 사실 그랬었죠, 그때. 사실 그게 저는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하면서. 사실은 텔레파시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신선한 주제는 아닌데 되게 신선했는데. 그랬나? 그거는 어느 정도 내 방도 있구나. 하신 거예요?
라이프 고조는 이제 전반적이게 다 다 썼죠. 아. 네, 라이프 고조는 이제 윤경이랑 호비 빼고 다 썼고, 아 사실은 내 방을 여행하는 법이 제일 잘 나왔어요. 아, 제일 그래요? 금방 나왔어요. 예. 그게 왜 그렇지? 이게 내가 안 부른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약간 제 생각에는 이제 그냥 형의 생각들이 그냥 잘 녹을 수 있어서 조금 세세하게 그쵸.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일단 그 공감도 많이 주제 자체가 되게 되고. 재밌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확실히 그리고 제가 안 부른다고 생각하니까 한 발 떨어져서 보니까 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항상 저는 딜레마가, 저는 작사를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작사를 다 하고 나면은 제 랩 파트 쓸 때 쓸 말이 없어요. 이미 그런 다 경우가 써가지고. 되게 많아요.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말을 이미 다 노래에다 넣어가지고 내가 쓰려 그러면은 이제 내 생각이 안 남아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가사가 이제 워낙에 좋으니까 노래 부를 때 너무 집중돼서 이제 이입돼서 할 수 있는. 감사합니다. 그래, 항상 좋았던 게 이제 형 가사가 저는 이제 상상하면서 노래 부를 수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쪽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되게. 예. 특히나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지로클라 같은 경우는 거의 울면서 불렀기 때문에 아 제로클락 참 좋은 노래죠. 너무 좋아했고.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내 방에 이제 제일 이제 편안하게 내 방에 있는 금방, 예, 그거는 정말 여지없이 스무스하게 갔고, 라이프 고전이 제일 오래 걸렸죠. 왜 그렇지? 이게 내가 안 부른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약간 제 생각에는 이제 그냥 형의 생각들이 그냥 잘 녹을 수 있어서 조금 세세하게 그쵸.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일단 그 공감도 많이 주제 자체가 되게 이제 제가 작사를 다 하고 나면은 제 랩 파트 쓸 때 쓸 말이 없어요. 이미 그런 다 경우가 되게 써가지고. 많아요.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말을 이미 다 노래에다 넣어가지고 내가 쓰려 그러면은 이제 내 생각이 안 남아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네. 가사가 이제 워낙에 좋으니까 노래 부를 때 너무 집중돼서 이제 이입돼서 할 수 있는. 감사합니다. 그래, 항상 좋았던 게 이제 형 가사가 저는 이제 상상하면서 노래 부를 수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쪽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되게. 예. 특히나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지로클라 같은 경우는 거의 울면서 불렀기 때문에 아 제로클락 참 좋은 노래. 그림이 나와야 되고 연결도 그 잘 삐파트만 되고. 봐도 좋아야 되고.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가사 같은 경우는 도전을 못하는 경우인데 그래도 덕분에 이제 또 크리스마스 사실 이번에 이런 거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지민 씨가 이제 상당 부분 이제 해주시는 재밌었어요. 경우인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형 아니었으면 이제 RMC 아니었으면 도전을 못할 뻔했죠. 사실 이제 그 얘기를 여기서 해버리면 이제 굉장히 민망하지만 이제 굉장히 사실 기분이 좋은 경우기도 하죠. 네, 아 진짜 너무 감사하고 아니, 그래서 너무 이제 재밌었어요. 예. 저도 이제 해보니까 이제 가사 쓰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제 그 얘기를 여기서 해버리면 이제 굉장히 민망하지만 이제 굉장히 사실 기분이 좋은 경우기도 하죠. 시작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런 거 멜로디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가사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 다르구나. 완전히 달라요. 다 다른데 근데 보통은 근데 저한테는 이런 것 같아요. 저는 키워드나 그 가사가 먼저 있는 게 보통 곡이 훨씬 잘 나와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해보니까 네. 이제 같이 이제 형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네, 네. 뭔가 같이 해보니까 이게 없으면은 뭐 시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나 피아노가 너무 좋아요. 키워드나 그 가사가 먼저 있는 게 보통 곡이 훨씬 잘 나와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해보니까 네. 베이스니까 저는 아, 거기다 편하게 이게 훨씬 편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아니면 도예요. 이게 너무너무 이거 이거 되게 신선한데 말만 좀 이렇게 다채롭게 풀면 되겠다. 그냥 이제 제가 밥숟가락만 살짝 올리는 그럴 때가 뭐 아니면 도인데. 아유 밥숟가락이라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큰 올리면은- 역할을 해주시는데 재밌어요. 제가 보니까 뭔가 RMC도 뭔가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이게 상상이 가야 되고 그렇죠. 공감이 가야 되고 너무 중요하죠 그건 사실. 이해가 결정적으로 이해가 가야 되는 그러니까 게 좀 어떻게 큰 것 보면 같아요. 약간 배우의 역할을 하는 거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노래를 할 때. 그쵸. 예, 그 안에서 그쵸. 주인공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내가 그 역할을 못 해봤어도 상상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내가 역할을 못 해봤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가지?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공감이나 그
어쨌든 만드는 사람이나 부르는 사람이 이게 정확하게 이입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어쨌든 특히 작사나 작곡하는 사람들은 가창을 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롤에 이입할 수 있게 내 얘기 아니어도 내 얘기인 것처럼 부르게끔 할 수 있는 게 되게 그거에서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렵죠. 어려운데 재밌고. 저희는 너무 이제 행복하게 하죠. 저도 이제 덕분에 굉장히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거에서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렵죠. 어려운데 재밌고. 저희는 너무 이제 행복하게 하죠. 저도 이제 덕분에 굉장히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게 이제 너무 잘 쓰니까 도대체 어디서 그런 영감을 또 받는지 사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사실 그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그 이게 모티브라는 게 보면 특히 방탄소년단이 하는 모티브는 막 이사나 좋아요 같이 막 특별한 어떤 뭔가 되게 특이한 한 가지의 그런 토픽이 있는 게 아니면은 보통은 되게 보편적인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뭐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고 싶음이라든지 뭐 슬픔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사실은 근데 그런 게 보면은 닮고 달았는데 계속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 주제잖아요.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죠. 그 주제로 그래서 노래를 하시니까. 여러 키워드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감정이. 그러니까 뭐 보고 싶은만 해도 사실은 라이프 고즈 온이랑 봄날이랑 잠시 같은 건 다 똑같은 그렇죠. 어떤 그리움에 대한 건데 다 다르듯이. 그래서 그 뭐 이제 사실 뭐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하셔서 지민 씨도 잘 아시겠지만은 늘 이제 사실은 좀 열어놓는 편이에요. 레이더를 늘 열어놓고 뭔가 그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민 씨가 이제 옛날에 무용을 하셨듯이 그래서 이제 춤을 굉장히 유려하고 그 선이 있잖아요. 지민 씨한테도. 저한테 그런 모음은 선은 없지만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런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뭐 지민 씨랑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이렇게 촬영을 하더라도 햇빛이 들어오는 이 모습이 어떻다든지 맨날 그렇다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은 좀 그런 거를 이제 예전부터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왔을 때 제가 그거를 언어나 아니면 뭔가 풍경으로 좀 이렇게 바꿔서 캐치하는 레이더가 어쨌든 조금 자연스럽게 있어서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근데 사실 그렇게 막 마법처럼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고요. 이제 제가 뭔가 이제 쌓아두고. 쌓아둔다든지 제일 좋은 게 이제 간접 경험이죠. 책이나 영화에서 경험도 많고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하셔서 지민 씨도 잘 아시겠지만은 늘 이제 사실은 좀 열어놓는 편이에요. 레이더를 늘 열어놓고 뭔가 그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민 씨가 이제 옛날에 무용을 하셨듯이 그래서 이제 춤을 굉장히 유려하고 그 선이 있잖아요. 지민 씨한테도. 저한테 그런 모음은 선은 없지만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런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뭐 지민 씨랑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이렇게 촬영을 하더라도 햇빛이 들어오는 이 모습이 어떻다든지 뭐 지민 씨랑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뭐 지민 씨랑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이렇게 촬영을 하더라도 햇빛이 들어오는 이 모습이 어떻다든지 맨날 그렇다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은 좀 그런 거를 이제 모습이 어떻다든지 맨날 그렇다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은 좀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또 궁금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사실은 그 이제 제가 예전부터 새기는 말이 있는데 3B라고 있어요. 3B. 3B라는 게 뭐냐면 3B가 뭐예요? 3B가 B 3개예요. 그러니까 버스, 버스, 그다음에 베스, 그다음에 베드예요. 베드, 그러니까 뭐냐면 버스랑 욕조랑 화장실, 예. 침대예요. 침대. 이게 뭐라 그러냐면 이제 유레카 아시죠? 아시죠? 유레카 아시죠? 네. 아시죠? 그 왕관의 무게를 어떻게 갈아낼지를 생각하다가 욕조에 이제 빠지면서 그거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어쨌든 이건 되게 고전적인 수법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가사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민 씨도 그렇고 막 고민을 하잖아요. 네. 멜로디든 가사든 막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면은 저도 이제 작업실에 맨날 있으니까 거기서 그 조그마한 방 안에서 와 5, 6평짜리 방에서 아무리 싸매봐야 이게 잘 나오다가 막혔을 때 갑자기 이게 나올 리가 만무해요 사실은. 예, 억지로 쉽- 잡고 있어봐야.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에 그 무협 만화 보면 이제 천라지망이라고 아시죠? 약간 넓게 펼쳐놓는 그 마교의 그 기술인데 그 여기까지는 또 모르는데 천라지망이라고. 제가 다양하게 또 만화를 아무튼 보시는구나. 생각의 그물을 이제 생각의 그물을 쭉 펼쳐놓잖아요. 네.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게 작업실에 이제 틀어박혀 있으면 그 천라지망이 다시 모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3B를 쓰는 건데 그 사람들이 가장 영감을 많이 받는 장소가 3B라는 거예요. 아 진짜요? 침대, 그러니까 머리맡.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많다 옛날부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침대, 머리맡. 그 다음에 목욕할 때 베스. 그리고 그다음에 버스 탔을 때 그냥 창밖 보면서.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근데 거기서 갑자기 뭐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생각의 천라지망을 펼쳐놨다가 내가 잠깐 뇌가 쉬는 동안에 그게 갑자기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면서 뭔가 하나가 나오는 거죠. 뜬금없이. 펼쳐놨다가 예. 그게 또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막 했다가 씨름하다가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자다가 침대 머리맡에서 생각날 때도 아마 있을걸요, 지민 씨는? 글쎄 저는 이제 또 썰을 하나 풀자면은 이제 이런 것도 아림 궁금해하실 씨께서 테니까. 이제 한번 걸어보라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아 좋죠. 걷는 거 너무 좋죠. 그 버스예요, 버스. 신사동에서 압구정 로데오까지 2시간을 걸었어요. 근데 다리만 너무 아픈 경우였거든요. 사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그때는 생각 없이 걸었어요. 그래서 아림 씨를 원망하면서 아니 근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 좋긴 좋았는데 갔는데 제가 이제 걷는다고 이제 택시 비용도 안 들고 간 거예요. 아 돌아올 때도 또 2시간을 걸어온 사실 뭐 그런 기억이 있네요. 저는. 그거는 사실 저 원망하기에는 이제 사실 본인이 약간 좀 이제 어리석은 경우긴 한데 아니 저는 이제 무언가를 느낄 줄 알고 그래도 뭐 이제 걸었는데 그냥 이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가 할 때는 그냥 한번 뭔가 이렇게 찬물을 부어주는 게 좋더라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도전을 한번 다시 한번 아, 생각을 근데 매번 걸리는 건 네. 아니에요 사실. 펼쳐서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그때는 생각 없이 걸었어요. 그래서 아림 씨를 원망하면서 어디서든지 들겠다고 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볼게요. 예 보세요. 하도 좀 해주고. 여러분 벌써 450만 명 분이 아유, 와우. 감사합니다. 뭐야? 450만 분이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와, thank you guys, thank you. 카칸캅, 아리가또 고자마스. 또 그리고 시시. gracias. 이게 피니징이 Здравствуйте. 스트라스부이제. 너요? 고맙습니다. Merci. merci. merci beaucoup. 정말 세계로 뻗어나가는 진짜 이번 컴백 대박이래요. 내 심장이 다이너마이트처럼 터졌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네, 위험한데. 이거. 지민 씨 머리가 제 얼굴을 정확히 가린 것 같습니다만. 심장이 두 개인가 봐요. 두 개의 심장. 네. 아니 다 사랑한다는 얘기로. 여러분 벌써 450만 명 분이 아유. 여러분 벌써 450만 명 분이 아유. 와우. 감사합니다. 뭐야? 450만 분이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450만 명 분이 아유. 할 때는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그 이제 사실 저나 이제 지민 씨나 사실 요 부분에서 뭔가 전문적인 어떤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 은 사실 윤경밖에 없잖아요. 그쵸. 뭐, 예, 뭐. 이제 작곡가를 하시던 분이니까. 그렇죠. 주파수가 어떻고 뭐 이제 뭐 어떻게 어디 공간이 비고 이제 이런 어떤 되게 전문적인 사실 저는 전문적인 걸 뭘 알겠어요. 몰라요. 모르는데 아예 모르죠. 네, 이제 하죠 몰라요. 이제. 그쵸. 뭐, 예, 뭐. 이제 작곡가를 하시던 분이죠.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앨범 작업을 또 멤버들이랑 하게 될 테고 네네. 또 개인적인 무언가를 또 보여주실 텐데 뭔가 하고 싶은 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민 씨랑 하고 싶다든지 아 좋죠. 그런 게 지민 있어요. 씨랑도 하고 싶죠. 지민 씨랑도 해야 사실 되고. 뭐 예정된 게 있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나 없게 하네요. 사실 그게 이제 약간 제 우리 철라 B 지망이 말고 우린 D가 있었던 걸로 사실 이제 철라 기억하는데 지망이 아직 제 수중으로 다시 안 들어온 경우긴 한데. 네. 기회가 되면 한번 또 불러주시면 네. 아 얼마든지 저는 우선 열심히 지민 씨랑도 해보- 너무 하고 싶고 진영이랑도 못해서 그 두 분과 이제 뭔가를 하고 이제 제 30대를 맞아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맞아요. 가기 전에 왜냐면 이 나이 때 할 수 있는 얘기들이 꼭 있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네, 꼭 같이 해보고 좀, 싶고 좀 나중에 돌아봤을 때 좀 미숙하더라도 지금 그때 있는 게 미숙할 것 같고 그리고 철이 좀 더 없을 때 그죠. 진짜로 나중에는 이제 계산해도 안 나오는 거니까 그런 거는 그렇죠. 얼마든지 저는 우선 열심히 지민 씨랑도 해보- 너무 하고 싶고 진영이랑도 못해서 그 두 분과 이제 뭔가를 하고 뮤비 찍잖아요. 차 타고 가면 네. 이제 딱 차에 앉아가지고 이거 안 해요? 그거 이제 사실 늘 옛날에- 하죠. 늘 하고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이 저는 사실 꽤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버스에서 찍은 뮤비만 여태 한 5천 개 정도 될 거예요. 제가 또 네. RM 씨 얘기 듣고 돌아오면서 뮤비를 많이 찍었었죠. 아. 학교에서 퇴근할 때 뭔가 예전에. 이제 옛날 이제 발라드 들으면 이제 바로 이제 제가 약간 노트북 이런 거 찍고 있고 이미 영화 그쵸. 약간 8월의 거의. 크리스마스 이런 거 찍고 있고 이제 그리고 뮤비 찍고 그랬죠. 우텐클랜 이런 거 들으면 이제 바로 이제 내 앞에 UFC 선수가 있어도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그런 기분으로 이제 막 버스에서 내릴 때 카드 찍는데 막 카드 막 이렇게 찍고 막 내리고 그랬었죠. 예. 그래서- 들어가네요. 그래서 걸어 다닐 때 사람들 이어폰 요즘 꽂고 다니잖아요. 요즘은 선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꽂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그 표정이나 그 발 걸음걸이를 보면 저 사람은 어떤 음악을 듣고 있는 것 같은지가 보여요, 대충. 네, 그게 참 재밌습니다. 너무 공감되는 얘기고요. 이제 인터뷰가 사실 끝났는데 아, 이제 끝났구나. 네, 끝났는데 저는 이런 심플하네요. 얘기 하면은 네. 오히려 제가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이제 이런 인터뷰를 할 때마다 이제 항상 배우죠. 오늘 너무 즐거웠고 그러면 찜키즈 예? 예? 뭐야? 유키즈 따라해서 찜키즈 아, 퀴즈가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 오케이. 뭐 그럼 하나 내드려요? 아니야. 이 곡은 이제 학교 시리즈 방탄소년단 곡 중 이제 대표곡인데 아, 이제 학교 시리즈의 이제 첫 이제 발디딤을 했던 곡인데 이 곡은 무엇일까요? 혹시 학교의 눈물인가요? 그래서 노을 들으면서 너무 네, 드리는군요. 이거 하나 뽑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 얼굴에 그냥 던지면 돼요. 아무튼 네, 너무 뭐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자면 사실은 이제 지민 씨 같은 분들 덕분에 정말 이 가사를 쓸 때도 되게 정말 재밌게 행복하게 쓸 수 있었다는 거. 그거 이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앞으로 좀 보고 뭔가 오늘도 저는 뭔가 시도해보고 싶은 것들이 좀 더 생각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행복 이어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게 남 같네요. 좋은 그러니까요. 행복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이거 끝나면 또 끝이에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약간 저는 저만의 또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정이 안 되긴 하는데 네. 제가 뭐 이제 뭐 아시다시피 사실 어제도 뵙고 이제 그제도 뵌 걸 봤을 때 네. 굉장히 이제 잘 지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 또 행보가 좋으신데 네, 네, 그쵸. 좋은 행복 이어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게 남 같네요. 그러니까요. 좋은 행복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이거 끝나면 또 끝이에요. 오케이. 뭐 이거 끝나면 또 끝이에요.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드시죠. 네. 그 딸기를 뭐 만들어주셨네요.
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둘만의 공간에서 인터뷰를 하는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래도 믹스테이프는 뭐잘 준비되어 계신가요? 뭐 네. 한간의 소문으로는 거의 다 완성이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단은 잠시 이제 중단을 했고요. 왜요? 왜 갑자기 왜? 네. 갑자기 왜? 이제 뭐랄까 제가 중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좀 뭔가 제 기분 기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제 항상. 기분과 아무래도 이제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거가 이제 좀 충만해야지 이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어저께 곡을 하나 완성하긴 했는데 믹스테이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요? 왜 갑자기 왜? 기분 곡이 들어가나요? 약간 좀 스포해 주세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형처럼 다작은 아니지만 슈가 씨처럼 다작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13곡 정도를 13곡? 작업했는데 거기에 추려서 8곡을 해야 되고 아직까지 타이틀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급하게 막 낼 필요 없어요. 네. 또 한 번에 많이 낼 필요도 없고 네. 조금씩 내면 돼요. 거의 이렇게 이제 많은 이 지분을 차지하면서 곡 작업한 건 거의 앨범에서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그렇죠. 만들면서 어떻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을까요, 블루 앤 그레이? 그 블루 앤 그레이라는 곡 자체가 일단 제 기분을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블루 앤 그레이라는 말 자체는 제가 이겨내고 싶어서 그 곡을 쓴 게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되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 지쳤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 감정을 솔직하게 담아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뭔가 되게 일하면서 무뎌지고 지쳤던 마음이나 그냥 뭔가 번아웃됐던 감정에 대해서도 되게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싶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가사적으로 좀 많이 풀어서 얘기를 해봤죠. 특히 뭔가 그러면 블루 앤 그레이 곡을 물론 뭐 자기의 이제 창작곡이고 다 네. 마음에 들겠지만 그 제일 마음에 드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뭐 멜로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뭐 일단 처음에 제가 멜로디를 쓸 때 그냥 한번 불러봤던 거거든요. 제가 항상 이제 천사님을 믿잖아요. 제가 그 천사님을 Where's my 믿을 angel? 때 이제 가이드로 썼을 때 그냥 한번 흥얼거려야겠다 해서 이제 맨 처음에 흥얼거릴 때 Where is my angel이라는 그거를 했어요. 근데 이 문장이 좋더라고요. 그냥 내가 감동하는 하나의 그냥 제가 항상 고민이거나 무언가를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냥 천사님이라는 그런 그냥 가상의 인물을 하나 생각을 하고 그냥 눈 감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지금 제 감정에 대해서 지금 나는 뭔가 이 사람이 빨리 들어줘야 될 텐데 내 감정을 안 들어주셔서 Where's my angel이라고 했는데 그게 뭔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거 되게 아예 첫 도입이니까 네 맞아요. 되게 좋았어요. 특히 가이드로 이제 완전 영어로 된 가사들만 맞아요. 딱 들었을 때도 몇 개는 여기서 살아가겠네 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Where's my angel은 꼭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위바위보. 잠시만요. 오케이. 천사 나왔다. 이거 낼 거구나. 천사님 CG 처리해 주시고요. 야 천사. 오케이 가위바위보. 블루 앤 그레이 특히나 이번 앨범 B 앨범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데 블루 앤 그레이
특히나 이번 앨범 B 앨범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데 B 앨범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데 그 블루 앤 그레이를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 분들께 이걸 꼭 유념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 있을까요? 우울한 감정을 이제 표현을 한 곡이기도 하지만 그 우울이라는 단어가 누구는 쓰기 싫기도 하고 그 우울을 좀 도피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 우울이라는 단어를 마냥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우울이라는 단어를 이겨내려고 블루 앤 그레이를 만들고 이제 그 블루 앤 그레이 때문에 그 이제 뭐랄까 우울이라는 단어를 좀 이겨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성취감이 있어야 좀 감정에서 헤어날 수 있구나를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뭐 어느 사람이나 네. 성취감이 있어야지 이제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죠. 특히나 근데 우리가 이번 B 앨범 같이 작업을 하다 보면 쓸 때 뭐 잘 나올 때도 있을 테고 뭐 안 나올 때도 있을 맞아요. 테고 할 텐데 그럴 때는 뭐 어떤 식으로 대처해요? 전 되게 감정에 충만한 사람이라서 저는 이제 잘 안 나오거나 아니면은 내가 써야 할 그 제목이 안 떠올랐을 때는 그냥 안 씁니다. 지금처럼. 그치, 제일 좋죠. 지금처럼 그냥 안 쓰고 무언가를 억지로 만들어야 할 부담을 저는 갖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루 이틀만 무언가를 억지로 만들어야 할 부담을 저는 갖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루 이틀 만에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그래서 한 4달 정도 쉬고 있고요. 4달 정도 쉬고 있다 보니까 원래 작년에 나오는 거 아니었어요? 작년에 믹스테이프? 나오려고 했던 믹스테이프가 미뤄지고 제가 빨리 감정이 충만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충만이 안 되다 보니까 무언가 저는 한 번 첫 번째 믹스테이프이다 보니 그 만족감에 대해서 언제 내든 그 만족 한 번 낼 때 그 만족감을 좀 갖고 싶어요. 작업할 때 그래서 다 해놔야 돼요. 예. 아니면 완성시키기가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는 딱 시즌 때 딱 해야지 다 만들어지는데 맞아요. 지금 그걸 살짝 놓쳐. 근데 그럴 때일수록은 좀 몇 번 더 트라이를 해가지고 빨리 그 감을 좀 끌어올리는 게 저 같은 경우 되게 중요한. 슈가 씨한테 계속 말했잖아요. 그 BTS 방에 2절 어떻게 만드는 거냐고. 아, 2절 제가 항상 제가 1절에 끝나고 1절 후렴까지는 나오는데 네, 맞아요. 그러면 1절 후렴까지만 내도 돼요. 요즘 그런 곡도 많아요. 맞아요. 2분도 안 되는 곡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꼭 그 송폼에 그 갇혀 있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제 또 블루 앤 그레이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초반에 들었던 이제 이 가이드랑 좀 달라졌어요? 곡이? 초반에는 아무래도 그 블루 앤 그레이라는 곡을 제 이제 동창 친구와 그리고 이제 조우심 이제 프로듀서 형님께서 같이 이렇게 3명이서 같이 참여를 했는데 저는 영어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영어를 제가 그렇게 월등한 편이 아니어서 이제 좀 친구들에게 이제 좀 부탁을 하고 제가 얘기하는 걸 한국어로 하면은 그거를 좀 영어로 좀 써주셨죠. 처음에 완전 영어인 곡이. 네, 믹스테이프로 넣으려고 영어 곡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회사에서 좋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한국어로 이제 바꾸게 됐죠. 앨범에 들어간 게 아무래도 훨씬 좋죠. 컴퓨터를 켜고 이제 제가 컴퓨터는 게임만 할 줄 알았는데 그 가사를 쓰는 용이 돼버려서 이게 뭔가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작업하면 되게 재밌죠. 특히나 이제 그렇게 앨범에 들어가고 또 사람들이 많이 들어주고 이런 상황이 되면 또 다음 곡도 만들고 싶고 네. 이게 선순환이 되다 보니까 이게 선순환이 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블루 앤 그레이는 뭐 제 가사도 좀 들어갔고, 그쵸. 뭐 저 이제 짧게나마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껴 들어간 거죠. 제 맞습니다. 가사는. 근데 이제 저도 썼고 남준이도 썼는데 아까 남준이 이야기하기로는 아 자기가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욕심을 좀 낸 것 같아요. 제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풀어내고자 이제 멜로디에 대한 감정을 좀 풀어내고자 해서 제가 좀 다 썼었는데 이제 슈가 씨가 저에게 한 문장을 던져주신 거가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게 이제 지민이 파트, 지민 씨의 파트 중에 괜찮다고 하지만 괜찮지 않으니까 그 한 문장이 저를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이 문장은 꼭 쓰고 싶다 하고 이 문장을 이제 토대로 이제 그 뒤에 가사를 좀 제가 다시 써봤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욕심을 좀 낸 것 같아요. 제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풀어내고자 이제 멜로디에 대한 감정을 좀 풀어내고 슈가 씨가 저에게 한 문장을 던져주신 거가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한 문장이 저를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이 문장은 꼭 쓰고 싶다 하고 이 문장을 이제 토대로 이제 그 뒤에 가사를 좀 전반적으로 이제 뭐 작업할 때 그 각자의 그 가사에 그 투가 있다 보니까 그쵸. 이번에는 그냥 뭐 태영 씨가 제 가사를 잘 그 본인의 가사 투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썼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뭐 작업할 때 그 각자의 그 가사에 그 투가 있다 보니까 그쵸. 이번에는 그냥 뭐 태영 씨가 요즘 작업을 그렇게 열심히 많이 한다는데 타이틀곡 작업도 하지 않았어요? 했었죠. 네, 네, 3곡 정도 했었죠. 네, 네. 아쉽지 않았었나요 그거? 일단은 일단 한 멤버 전체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보내니까 좋다고 했어요. 나도 그랬어. 좋은데? 나도 그랬어. 너무 좋은데?라고 하다가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좀 안 좋게 되는데 저는 굉장한 뭔가 추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남겨놓으면 나중에 이제 뭐 편곡만 다르게 하면 완전 다른 곡이 되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나중에 제 개인 뭔가를 해야 될 때. 네, 이 파일 자체가 근데 어떻게 공개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 멤버들끼리 다 같이 재미있게 저는 한번 풀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지우면 안 돼요. 다 남겨놔야지. 네. 이거 지우면 안 돼요. 다 남겨놔야지. 네. 혼자 막 지우거나 야, 막 혹시 너도 그런 타입? 바로 지우지 않아요? 바로 마음에 안 들면 지우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지우지. 그죠. 근데 애들이 하지 말라 하더라고 그거. 기록에 안 남도록 싹 정리해버리자.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비앨범 준비하면서 또 작업을 하면서 저는 이제 내 방을 여행하는 법, 네. 이제 가이드를 되게 좋게 들었었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이제 내 방을 여행하는 태영 법. 씨가 했던 이제 가이드. 일단은 내 방을 여행하는 법이라는 곡은 듣자마자 되게 하고 싶다. 잘 어울렸어요. 되게 하고 싶고 저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멤버들한테. 이제 멤버들도 하고 싶은 사람끼리 이렇게 의견 조율을 해서 잘 이해를 해줘서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얘기하는 듯한 멜로디가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 베이스에 맞게 얘기하는 듯한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했었죠. 근데 이제 지민이, 저 그리고 슈가 씨, 제이홉 씨 이렇게 했잖아요. 그쵸.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키 차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제 랩하면 힘들어요. 저는 친구들 올라가니까. 네, 그 가이드 곡의 멜로디를 이제 좋아하고 가이드 키를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제 지민이한테 너무 낮다 보니까 중간점을 찾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중간점을 찾다 보니까 말하는 것처럼
멜로디를 이렇게 노래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녹음하는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랩하는 친구들이 항상 좀 힘들어합니다. 이번에도 되게 많이 올라가서 아까 잠시도 이제 가이드를 듣는데 아 정말 어마어마한 기차가 그 지민 씨에게 한번 영상 편지 남기시죠. 지민이가 잘못을 한 거니까 좀 항상 반성을 하면서 살도록 해라. 진짜 너무 힘들다. 앞으로 뭐 어떤 식으로 하고 싶어요? 뭐 어떤 음악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어떤 스타일의 이제 뭐 이런 장르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거고 네. 전반적으로 그려 나가는 이제 미래의 음악들 뭐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저는 일단은 뭐 제가 지금 작업하는 것도 그렇고 항상 저는 개인적으로 스펙트럼이 굉장히 좁은 사람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사실 그 지금 뭐랄까 이 팀에서 내 음역대가 사실 애매해. 아니죠. 텔레파시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신선한 주제는 아닌데 되게 신선했는데. 아, 그랬나? 내에서는 그래도 음역대가 굉장히 높은 숟가락이라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큰 올리면은- 역할을 해주시는데. 준씨도 타고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펙트럼이 굉장히 좁은 사람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시도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고 그리고 저는 무언가 돌려서 말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전 솔직담백하게 제 이야기를 풀어내서 그냥 뭐 정말 나의 기분이나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뭐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창작하는 사람한테 그게 가장 중요하긴 하죠. 네. 그래서 힘이 솟구치는 것 같아요. 그다음 뭐 이제 B 앨범은 이제 활동도 끝났고 네. 이제 당분간은 뭐 아직 예정되어 있는 게 저희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음악 네. 활동 자체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이제 음악 작업물 형태가 지금 B 씨의 믹스테이프일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마무리 한번 지어주세요. 일단은 제 믹스테이프가 생각보다 이제 좀 미뤄졌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첫 번째 믹스테이프인 것만큼 굉장한 제가 부담감은 안 가지려고 하는데 제 작업이다 보니까 부담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앨범이란 것은 아무래도 멤버들과 그런 부담감을 좀 나눌 수 있어서 좀 덜 했었는데 저 혼자만 짊어져야 하는 앨범을 만들어야 되는 게 뭔가 제가 들었을 때도 괜찮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딱 그 끝이 도달해지면은 아미분들에게 빨리 들려드릴 테니까 기다려달란 말은 안 하지만 기대해 주십시오. 네, 저도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많이 드세요. 이렇게 저 위해서 이렇게 딸기도 선물해 주시고 많이 드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또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있었어가지고 그때 이제 한참 이제 잠깐 트렌드 아닌 트렌드 약간 그냥 이렇게 이거는 원 가이드 곡 작업할 때 별로 안 힘들었어가지고 저거는 가사 쓸 때도 되게 빨리빨리 나왔었어가지고 작업할 때 되게 편했어. 되게. 그럼 이제 사실 블루 앤 그레이 같은 경우에 이거 낼 줄 알았대. 그래서 나 좀 기대했지. 이거 좋은데 이러면서 이걸 이제 한 지가 16년, 15년이 됐잖아요. 이제 그 정도 됐죠. 초등학교 강의 때부터 했으니까 10살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른 장르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
아무래도 13곡 정도를 13곡? 작업했는데 거기에 중에서 추려서 8곡을 그 송폼에 그 갇혀 있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제 또 블루 앤 그레이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또 다음 곡도 만들고 싶고 네. 이게 선순환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네요. 블루 앤 그레이 듣고 믹스테이프를 이제 기대하면서 나중에 이제 뭐 편곡만 다르게 하면 완전 다른 곡이 되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나중에 제 개인 뭔가를 해야 될 때. 네, 이 파일 자체가 근데 어떻게 공개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비앨범 준비하면서 또 작업을 하면서 저는 이제 내 방을 여행하는 내 방을 여행하는 법 네. 이제 가이드를 되게 좋게 들었었는데 그렇죠. 그 베이스에 맞게 얘기하는 듯한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했었죠. 그것도 그렇고 항상 저는 개인적으로 스펙트럼이 굉장히 좁은 사람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시도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고 다르게 길고 긴 편지를 썼어. 너보다 화나지 않지만 작은 촛불을 켰어. 어스름한 공원에 노래하는 이름 모를세. 내가 잘했다. Where are you? Oh you. 깊은 밤을 오늘 이렇게 멤버들이랑 또 재밌게 새로운 게임에서 너무 즐거웠고 노랫소리가 한없이 조금씩 붉은 아침을 따라와. 새벽은 지나가고 저 달이 잠이 들면 함께했던 푸른 빛이 사라져. 오늘도 난 적당히 살아가 발맞춰 적당히 달아가 태양은 숨을 막히고 세상은 날 발가벗겨놔. 난 어쩔 수 없이 별 수 없이 달빛 아래 흩어진 나를 죽고 있어. 아까 유문자 우린 달의 알 새벽에 찬 숨을 쉬네. Yes we're living in time at the same time. 다시금은 눈 떠도 돼 그 어느 영화처럼 그대 사처럼 달빛 속에선 온 세상이 푸르냐. 어스름한 공원에 노래하는 이름 모를세. Where are you? Yes. But thank you so much, and have a great rest of your day and week. Good luck, and hope to see you guys again soon. So thank you. Yes, sir. Thank you. Bye. 뭐든 가장 행복할 때는 역시 너희와 함께하고 그 흔적들을 넓힐 때지만 그걸 제외한 나의 소소한 행복들은 퇴근 후에 하늘을 봤을 때 너무 예쁘게 지었을 때 잠시 산책을 할 체력이 남아서 좋은 풍경을 보러 돌아다닐 때 그럴 때 행복해. 그 시간들 가운데서도 좋은 풍경을 보면 너희도 잠이 들면 함께했던 푸른 빛이 사라져. 역시 너희와 함께하고 그 흔적들을 넓힐 때지만 그걸 제외한 나의 소소한 행복들은 너의 노랫소리가 붉은 아침을 따라와. 새벽은 지나가고 저 달이 잠을 들면 잠시 산책을 할 체력이 남아서도 Thank you so much, and have a great rest of your day and week. Good luck, and hope to see you guys again soon. So thank you. Thank you so much, and have a great rest of your day and week. Good luck, and hope to see you guys again soon. So thank you.
키워드나 그 가사가 먼저 있는 게 보통 곡이 훨씬 잘 나와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해보니까 가사를 막 감성적이고 좀 시적으로 못 쓰는 이유가 되게 사람이 단순하고 직설적이니까 좀 제가 다 경험했던 일들 위주로 그런 거에서 이렇게 좀 쓰는 타입이죠. 저랑 비슷한 걸요. 단순 그 자체. 제가 태영이의 그 방향성을 잘못 이해했어요. 본인의 가사 투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했었던. 저는 이제 약간 색깔이 진영이랑 비슷한데 좀 직설적이고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가나? 저도 약간 그런 성격이에요. 뭘 알겠어요? 몰라요. 모르는데 아예 모르죠. 네, 이제 하죠 몰라요. 이제. 전반적으로 일부 작업할 때 그 각자의 그 가사의 그 투가 있다 보니 공병하시켜 네 모든 걸 다 가르쳐요. 사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왜요 왜 갑자기 왜? 네. 갑자기 그 UFC 선수가 있어도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그런 기분으로 이제 막 청년이요. 청년 나이 좀 먹었고. 뭔가 제 기분 오늘 너무 즐거웠고 오늘 찜키즈 네? 뭐라고요? 유키즈 따라서 찜키즈 아 퀴즈가 있어요? 아니 없어요. 아 4달 정도 쉬고 있고요. 4달 정도 쉬고 있다 보니 눈물 들면서 보내니까 좋다고 했어요. 나도 그랬어. 뭐 좋은데? 나도 알겠습니다. 저 얼굴에 그냥 던지면 되나요? 한번 영상 편지 남기시죠. 지민이가 잘못을 한 거니까 좀 반성을 하면서 살면 좋겠다. 진짜 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낮아가지고 저는 진 씨가 팀 내에서는 그래도 연령대가 굉장히 높은. 아유 무슨 소리 다 요새 거기서 거기죠. 아니에요. 진 씨가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은 텔레파시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신선한 주제는 아닌데 되게 신선했는데. 아 그랬나? 해야 되고 아직까지 타이틀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급하게 막 낼 필요 없어요. 네. 또 한 번에 많이 낼 필요도 없고 네. 조금씩 내면 돼요. 이 사람은 타고난 게 있긴 하더라고요. 진 씨도 타고났습니다. 살짝 올리는 그럴 때가 뭐 아니면 돈데 아유 밥숟가락이라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올리면은- 강력하게 해주시는데. 1절 후렴까지만 내도 돼요. 요즘 그런 곡도 많아요. 맞아요. 2분도 안 되는 곡들이 많으니까. 왜냐면 사실 그 지금 뭐랄까 이 팀에서 내 음역대가 사실 애매해. 알죠? 개인적으로 스펙트럼이 굉장히 좁은 사람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